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점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전점검. 점검은 중요하죠. 뭐를 점검하든 간에 점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점검은 중요합니다. 자, 안전점검은 뭐냐? 사업장 내의 어떤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전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가 있죠. 물적인 모든 것 다. 그래서 물적인 측면과 작업 방법 등에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해서 불안전한 상태라든지 불안전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 시에는 시정하는 안전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이제 몇 번씩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연이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점검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설비에 대해서 근원적인 안전을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된다. 또 설비의 안전 유지에 대해서 특히 설비 쪽에는 이제 그 CNC라든지 NCT 아니면은 프레스 뭐 가공기, 쇼트 작업, 뭐 절곡기, 샤링기 이런 모든 것들 다 해당이 되겠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생산 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자, 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상 점검 또는 정기 점검, 특별 점검, 임시 점검이 있어요. 일상 점검이다. 일상이 뭡니까?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데일리 체크. 점검은 점검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가원칙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점검 끝내지 말고 어떤 그 라인 형태의 어떤 조직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는 형식. 그래야 책임감이 좀 더 생기겠죠. 이건 누구든지 꼭 담당자만 하는 거 아니고 담당자 및 근로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기 점검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 너무 길죠?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매주 뭐 금요일 날 한다든지 작업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신 거 좋겠죠. 정기 점검은 주로 누가 합니까? 그 설비에 관련된 담당자. 점검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늘 2인 1조로 하시면 좋아요. 일단 하나 적어 올릴게요. 2인 1조 점검이 아까 빼자고 여기서 뺄게요. 이따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특별 점검이란 것은 주로 어떨 때 하나요? 사고 시.
아니면은 노동부의 그 어떤 그 지사 아니면은 산업안전공단의 뭐 지시사항 이런 내용들. 임시점검도 이제 주로 언제 하나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사고시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사고란 것은 우리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전국에 있는 회사 밖에 있는 사업장들 모든 사업장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기용제 유기용제보다도 어떤 장비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절곡기가 있는데 절곡기 사고가 났어. 그런 동종 관련되는 장비를 다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점검을 하는데 이제 종류를 한번 볼까요? 종류가 있는데 유관 점검이다. 유관 뭡니까? 사람이 보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기기 점검. 기기 점검이랑 측정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비행기, 공항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섬세하잖아요. 소리 하나하나 민감한 거 다 들어가면서 그분도 한번 보세요. 점검할 때 이어폰 끼죠. 기덕기를 끼죠. 기덕기 거기에 들리는 소리까지 민감하게 듣지요. 그래서 어떤 기기 점검이라든지 작동에 대한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 정밀 점검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안전점검에 대한 단계별 순서 보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다음 주 순서가 맞는 거 아니면 가로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1단계는 현장을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2단계는 그 어느 부위가 잘못되어 있는지 즉 결함에 대한 발견을 한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실시를 해야 되겠죠. 이 순서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다음은 안전점검표 세이프티 체크리스트 점검표에 대해서 작성에 대한 항목인데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설비 등의 불안전한 그런 상태라든지
아니면 불완전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에 그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점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표 어떤 작성 항목을 보면은 점검에 대한 계소, 점검 부분이죠. 그리고 항목이라든지 방법, 시기, 기준, 판정,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우리가 점검 시에 그 어떤 유의사항은 사업장에 적절한 독자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기계의 특성이나 변화된 작업 방법, 타당성 등 내용을 우리가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성 높은 순서대로 한다든지. 원래 위험성이 높은 순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주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순서죠. 자, 안전점검표. 자, 그 중에서 점검 결과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런 기록은 점검 연, 월, 일, 뭐 방법, 계속, 결과, 점검자 성명 이런 내용들 누가 했다는 거 확실하게 이름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 점검 시 재해 방지 대책 같은 거. 뭐 안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페일 세이프티 등을 채택한다든지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안전장치라든지 안전망, 덮개 이런 시설을 구비한다든지 특히 점검을 했을 때 보호구 착용 기본이지만 안전장치 같은 거 근로자들이 무척 뭐랄까요 이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 손상이 돼요. 그럼 나중 떼어내고 해. 그러다 보면은 특히 지게차는 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요즘 같으면 AI 시스템을 해가지고 뭐 지게차가 지나가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앞에 나타나면은 스톱 멈춘다든지 후진도 마찬가지고요. 또 컨베이어 같은 나인 컨베이어 같은 거 작동을 하는데 중간에 컨베이어 속에 어떤 사람 손목이 끼었다든지 했을 때에 누군가가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눌러준다든지 그럼 바로 멈추잖아요. 또 체인 카바가 돌아 있는데 체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안전망이 없으면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주의를 해가지고 사고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벨트에 또 머리에 손상할 수도 있고요. 망이라든지 덮개 등 시설을 꼭 구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점검표를 표준화한다든지 또는 작업 전에 교육을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하고 끝나고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 이제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점검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응? 뭐가 있어요? 주로 뭐 프레스라든지 전단계, 컴프레셔 같은 압력 용기, 로봇, 크레인. 크레인도 이동식 크레인 있고 고정 크레인이 있습니다. 또 건설용 리프트, 그리고 뭐 지게차, 컨베이어,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지게차도 마찬가지고요. 컨베이어, 차량용 차량기랄까요? 차량기 건설기계 등 게 많은데 곤돌라도 있겠다. 곤돌라. 군의 운반차. 이런 건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기구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제가 지금 이것만 했는데. 다음은 이제 자체 검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 검사 정의 및 목적. 자체 검사 정의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어떤 기계 장치는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마모를 될 수밖에 없죠. 또는 부식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뼈가 석회가 되고 오장육부가 조금씩 망가지고 피부도 노화되고 허리도 굽어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모되고 부식되고 또 균열이 생겨서 성능이 저하되죠. 오래 사용해서 반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은 아마 그 있다라고 하면은 노벨상감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자체 검사 목적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두 번째로는 자체 검사의 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거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또는 설비에 대한 성능을 대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자체 검사 분류를 보니까 검사 대상에 의한 것은 기능 검사라든지 또는 성능 검사라든지 또는 형식 검사, 규격 검사가 있습니다. 워낙 검사 종류가 많으니까 또 검사 방법에 의해서 유관 검사 아니면 뭐 타진에 의한 검사, 검사 기계에 의한 검사, 시험에 의한 검사가 있고 이것만 볼까? 뭐 자체 검사 준비 사항을 보니까 검사원에 대한 임명이라든지 어떤 종합검사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검사 대상에 대한 이력을 파악을 한다든지 검사 방법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표현에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내에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검사 방법은 어떤 거고, 또 검사 부분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또는 그 검사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자체 검사 대상 기계에 대한 검사 어떤 그 대상품의 종류인데요. 프레스라든지 뭐 전단기 이름만 한번 이름만 들어보세요. 전단기 자른다는 거죠, 그죠? 크레인, 리프트,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거, 콤프레셔 압력용기,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 곤돌라, 그리고 국수배기 장치, 가스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기체성 물질 아니면은 분진 같은 거 잡아주고 깨끗한 공기를 외부로 빼주는 거, 온신기 돌아가는 거, 화학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조 설비도. 그리고 성형기, 컨베이어, 로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후대 제품성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하니까요. 자, 무재해 운동. 무재해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장에 다녀보면은 무죄 몇 배 달성했다, 뭐 했다 등등 이런 내용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죄 운동이란 뭡니까? 무죄. 사고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전 사원이 공동으로 벌이는 어떤 재추방 운동의 이론이다. 그래서 인간 존중의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직장의 어떤 안전과 직장의 건강을 다 함께 선취하여 무죄 또는 무질병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활력 있는 직장 풍토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무죄 산업 평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천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죄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죄 운동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고 무죄란 건 이거예요. 무죄 운동 개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서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한다는 건 이거 뭐냐면 산재에 해당이 돼요. 기준이 입원 4일이에요. 입원 3일 이상이니까 4일이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재해라는 겁니다. 다음 주 무죄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무죄운동의 이념 3원칙입니다. 무의 원칙. 무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망재해라든지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어떤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고 사망사고 없고 휴업에 대한 재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인 어떤 이런 상태 말고요. 그래서 불휴재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 그 위험에 대한 데인저, 팩트, 요인을 사전에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체크해서 파악을 한다든지 해결함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 참가의 원칙의 참가란 건 뭡니까?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한다.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이 일일이 협력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의욕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참가의 원칙이다. 세 번째로는 선치 해결의 원칙이다. 선치 해결의 원칙은 이제 무죄 운동에 있어서 선치란 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 어떤 목표물로서의 무죄, 그리고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체의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파악을 한다든지 해결함으로 인해서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죄운동 추진의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원칙은 좀 기억을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무의 원칙, 그리고 참가의 원칙, 선치 해결의 원칙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